자, 그러면 주전부리 시작해 볼 텐데요.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앞에 OX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약간 의견이 좀 갈리는 주제들을 던져드리면 소신껏 솔직하게 정말 여기서만큼은 50분만큼은 솔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OX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채팅창에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셔서 여러분도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인 의견을 OX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큰 그림부터 오늘의 주전부리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시죠. 코스피 하반기 DB 쪽에서는 3천을 불렀어요. 3천. 사실은 몇 주 전, 몇 달 전만 해도 3천 부르면 조금 갸우뚱했는데 지금은 좀 가능합니다. 지금 코스피 추이가 오늘도 또 내일 휴일인데도 올라주는 거 보면은 아 이거 힘 있구나 이런 생각도 또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 3천선 가능하다. 혹은 지금 요 정도 올라왔으면 더 뚫고 올라갈 강력한 재료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자, 3,005 조심해야 된다. X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좀 갈리네요. OX가. 저는 긍정적인 의견을 좀 좋아해서 먼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3,000 어떻게 네. 갈 수 있습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기전자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얼만큼 매수를 했냐. 특히나 삼성전자 위주로 매수를 하다가 최근 들어와서는 하이닉스 쪽에 또 매수가 집중이 되고 있어요.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정말로 가볍게 움직이는데 그 근원이 뭐냐. 도대체 정말로 D램, 낸드 플래시 이런 쪽에 메모리 쪽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서 올라간 거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왜 좋아지느냐? AI라는 화두가 또 새롭게 등장을 하면서 이제 HBM 같은 고대역 폭의 메모리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시장들이 열리면서 그런 매출 비중이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나라 반도체 대형주들이 반응을 먼저 한 거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이걸 연초부터 해서 왜 도대체 이렇게 많이 샀을까? 이걸 우리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들과 더불어서 향후에는 중국의 IT 세트 수요의 증가라던가 이런 부분들까지 이어지면서 결국은 본업으로 가장 많은 캐시카우를 내고 있었던 메모리 반도체 이런 쪽들의 실적들이 좋아질 거다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TSMC가 거의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쪽이죠.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도 삼성전자가 조금 더 앞서 나가는 기술들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이런 TSMC에서 안 되는 부분들도 뭐 미중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객사 쪽이 TSMC에서 삼성전자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보고 종합적으로 외국인들은 판단을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아까 제가 이제 수급 보여드리면서 잠깐 멈칫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이런 것들이 멈칫하면 그럼 3천 못 가는 거 아니야? 라고 반문을 하실 텐데 그게 아니죠. 다른 쪽으로의 수급 확산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업황이 바닥을 찍고 있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 쪽들이 요즘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조선 이런 쪽들이 굉장히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전통화학 이런 쪽들도 지금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분위기들이 같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가는 과정에 있어서 저항대가 없을 리는 없어요. 예. 지금 이게 주봉상으로 봤을 때 120주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라간다고 했을 때 2730포인트 부근인데 여기 저항만 잘 뚫으면은 3000을 얘기한 근거는 이 매물대의 하단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올라가고 그 이후에도 정말로 중국의 어떤 리오프닝 그리고 IT 세트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반도체 대형주뿐만 아니라 소부장 전반적인 온기가 코스피와 코스닥에 다 돈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전 고점 3,300도 트라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3,000 돌파는 올해 내 좀 아주 적정한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가정하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은 너무 좋은데
차장님 그 네. 제작진 측에서 요 OX 판넬을 앞에 꽂아야 그래요? 된다. 저희가 예산을 엄청 쓴 비싼 하나당 하나씩 소품이거든요. 해야 되는군요. 그 죄송합니다. 앞에도 꽂아주세요. 예, 네, OX. 이거 엄청 비싼 겁니다.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꽂아주셔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다 좋은데 결국 우리나라 지수가 가려면 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여기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야 되죠. 그렇죠? 네. 근데 삼성전자가 벌써 시총이 480조잖아요. 맞아요. 470조? 네. 그럼 여기서 지수가 3천 간다는 게 아무리 뭐 수급이 퍼진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총이 그럼 얼마가 가는 걸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총은 제가 생각했을 땐 좀 이래요. 이 밸류를 얼마나 줄 수 있느냐의 문제지. 그렇죠. 실적들이 똑같이 나오더라도 이 밸류를 높게 준다라고 했을 땐 시총이 커지고 지수도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의 바닥을 찍은 업황에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는 구간. 거기다가 AI로 촉발된 고대역폭 메모리 이런 쪽에다가 더불어서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쪽에서의 또 강점을 TSMC와 비등하게 가져갈 수 있는 업체는 삼성전자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연말 그리고 올해 연초부터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삼성전자에 쏟아부었던 이유는 예. 실적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숫자가 커지는 걸 보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의 밸류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리면서 매수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용관 차장님은 5를 들어주셨고 반도체, 배터리 뭐 다른 쪽으로도 수급이 퍼지면서 3천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고 우리 이사님은 X를 들어주셨는데 사실 채팅창에는 샤오님, 말티님 등등 X가 좀 더 많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은가 봐요. 그 근거가 있을까요? 일단 요새는 말을 잘해야 되거든요. 예. 네, 오해 소지가 있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네. 일단 저의 솔직한 생각은 이거예요. 삼성전자 좋아요. 좋아요. SK하이닉스도 좋아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IT 당연히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 충분히 더 좋아질 만한 요소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기대감이죠. 미국이 강한 것과 우리나라가 강한 것은 조금 차이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미국은 엔비디아가 눈에 보이는 실적을 내보이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는 미국이 강하니까 일단 따라가 보자 라는 지금 심리가 좀 많아요. 물론 그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저평가 혹은 가격이 조금 다운되어 있다라는 장점이 부각되긴 합니다만은 코스피 지수 3,000포인트까지 가려면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일단 시총 상위 종목들이 많이 힘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이 힘을 낼 만한 지금 재료들이 사실은 그렇게 제 기준으로는 많아 보이지 않아서 3,000까지는 좀 어렵다. 대신에 시장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올해는 앞으로는 지수의 상승보다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비율이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비율. 네.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여기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뭐 판단을 해서 대응할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현재 시점에서 삼성전자 사서 트레이딩 하자고 하면 거의 안 하실 겁니다. 그렇죠. 수익 봐야 3% 5%. 그런데 또 물리면 마이너스 손익폭보다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상승 종목과 하락 비율을 제가 보자라는 이야기는 지수가 이렇게 견고한 위치에서만 흘러주기만 하면 반도체 소부장 혹은 오늘처럼 좀 다른 섹터로 온기가 퍼지면서 그래도 매매할 혹은 움직일 만한 종목들이 저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3천이 안 간다라고 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보다 3천을 간다는 거에 너무 이게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요. 움직이는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태성 이사님은 지수는 횡보 그 안에서 역시 개별 종목으로 개별 종목 장세 트레이딩하자 약간 이런 스탠스이신 거네요. 가장 베스트한 시나리오죠. 네, 횡보를 해주면 가장 베스트한 시나리오고 네. 왜냐하면 여기서 올라가면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올라가면 뻔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만 또 수급이 몰린다라는 이야기라. 왜냐하면 과거처럼 지금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 아니고 유동성이 굉장히 제한된 그런 시장 속에서 지수가 올라간다.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저는 그게 마이너스 요소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적당히 내려가더라도 뭐 0.5% 이내에서 조정이 나와야 다른 종목군들이 또 온기가 좀 퍼지기 때문에 충분히 매매할 구간, 매매할 이 폭 자체는 있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차장님 못 간다는데. 네. 못 간다고 얘기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면서 횡보. 지수가 나쁜 건 아니다. 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만 트레이딩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관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과열된 것도 사실 맞긴 맞아요. 과열됐어요? 네, 지금 현재는 단기적으로 봤을 더 가야 되는데. 때는 과열은 됐는데 예. 이게 얼마나 조정을 받을 것이냐 이 문제로 갔을 때는 깊은 조정은 아닐 것 같아요. 만약에 외국인들이 뺀다라고 했을 때에도 아까 제가 이제 연말 이후에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지분을 계속 늘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가 9월 말 정도가 바닥이었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 지분율이 49.3%가 안 되는 지점, 51,800원의 저가를 찍은 이후에 외국인들은 계속 삼성전자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만 삼성전자만 10조를 사고 있어요. 정말로 많은 돈이 투입이 된 거고요. 그 전체 결과 13조에서 네. 삼성전자만 10조 5천억. 맞아요.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는 건데 아까 그 이유는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중간중간에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지분을 늘릴 때도 소폭의 지분 변동에 의해서 흔들림이 있긴 합니다. 제가 외국인들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삼성전자 같이 시총이 큰 종목들, 특히나 외국인들의 비중이 크게 들어와 있는 종목들은 외국인들이 절대적으로 가격을 만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이번에도 똑같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10월부터 해가지고 계속 쭉 올라오는 흐름들이 나타난 상태고요. 지금은 단기 과열된 상태에서 조정폭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혹시나 매수 못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너무 깊게 조정폭 기다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한 69,000원 정도까지만 기다리셨다가 기회를 주면은 매수를 해서 들고 가는 게 삼성전자에는 가장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수를 좀 횡보로 보건 아니면 3천까지 긍정적으로 보건 개별 종목 장세를 이어지는 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잘 판단해 보시고 너무 또 긍정적인 의견을 믿으셔도 좀 힘들고 너무 또 보수적인 의견을 믿으셔도 돈 벌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사연관 차장님이 요 주제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두 번째 주전부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